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안녕하세요, 서린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제가 처음에 방문해보고 그 맛에 반해서 꼭 디너에도 와봐야지 하고 다짐했던 파인다이닝 모수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간 거예요. 바로 제 생일이었거든요. 여기에는 10월 1일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방문일이고 실제 생일은 며칠 뒤라서 그 이전에 방문을 한 거예요. 이날도 제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 유튜버 미스장도 나오는데 저희가 생일이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서 합동 생파 겸 같이 갔습니다. 이제 예약할 때 생일이라서 레터링 서비스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메뉴지 상단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피 버스데이라고 적어주신대요. 혹시 이름 적는 것도 가능하냐고 요청했는데 된다고 해서 스펠링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뭐 여튼 모수는 이태원역과 한강진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주차는 무료 발렛 가능해요. 가격은 런치 14만원, 디너 27만원으로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요. 제가 전에 런치 먹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모수 적금을 하나 들어야겠다. 그래서 디너 코스에 와인 페어링까지 꼭 즐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에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온 건데 이날도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디너 페어링 가격은 런치 10만원, 디너 18만원이에요. 페어링 가격도 상당하죠. 그런데 제가 어디서 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디너 페어링에 와인이 8잔 나온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비싸도 8잔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5잔이더라고요. 대체 8잔은 어떻게 내 머리에 있는 거지? 앞에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그럼 바로 미슐랭 투스타 모수의 디너 코스는 어떨지 함께 보실까요? 자리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식사할 메뉴 리스트와 페어링할 와인 리스트가 같이 나오는데 이 두 개를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럼 어느 음식에 어떤 와인이 나올지 이렇게 매칭이 딱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신선한 방법 같고 저번에 왔을 땐 1층에서 식사를 했는데 2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다가 여기엔 일반 테이블 말고도 이렇게 널찍한 소파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고 싶어서 예약할 때 2층 소파 자리로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그렇게 지정은 안 되고 우선은 2층 자리로 요청했다고 메모를 남겨두겠다고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이 자리에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옆 테이블과 거리가 가까워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술 좀 먹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네, 술을 마시면 되겠습니다. 웰컴 드링크로 자스민 콤부차가 나옵니다. 콤부차라는 게 설탕을 넣은 녹차나 홍차에 유익균을 넣어서 발효시킨 음료인데 막걸리 증류액과 함께 직접 만든 자스민 티를 블렌딩한 거라고 합니다. 식초같이 톡 쏘는 향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미세한 탄산감이 좋아서 혀를 막 깨우는 느낌이었어요. 음식 전에 첫 번째 페어링 와인이 나오는데 프랑스 프로방스에서 생산된 티브렌 품종으로 만들어진 로제 와인입니다. 핑크색보다는 오렌지빛에 가깝고요. 색이 연해서 향도 연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진하더라고요. 이 향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와인에 대한 지식이나 표현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아서 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맛은 부드럽지만 산뜻하고 깔끔하고 산미가 있어서 앞에 한입 요리들과 즐기기 아주 좋은 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의 시작은 작은 한입들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작은 한입은 총 4가지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가리비입니다. 김으로 만든 작은 컵 속에 감자 샐러드가 들어있고 위에는 국내산 활가리비 관자가 올려져 있어요. 정말 먹자마자 이 돌고래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간이 정말 좋고 화덕에 구웠다는 이 김컵이 일반 김보다 두께가 있으면서 정말 고소해요. 약간 그 정식당의 맛있는 김밥이라고 있잖아요. 그 김과 비슷한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마늘, 양파같이 알싸한 향이 은은하게 나는데 곱게 갈린 감자의 부드러움과 그리고 위에 가리비가 촉촉하고 달아서 비록 작은 한 입이지만 먹고 나서의 행복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첫 점이었어요. 뭔가 처음부터 좀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코스 요리 먹을 때 메인 음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첫 음식과 마지막 디저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음식은 그날의 코스 자체를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작이고 마지막 디저트는 이 음식점을 기억하게 되는 마지막 기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우선 모수는 점심에 왔을 때도 그랬고
맛있고 첫 음식부터 만족스럽다 보니까 기분이 확 업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머랭 샐러드. 마치 잘 꾸민 화단 같아서 예쁘긴 한데 맛에 대해서는 괜히 기대 안 되는 그런 비주얼이었어요. 절인 자두를 이용해서 만든 머랭 위에 다시마 잼이 얇게 올라가 있고 그 위를 각종 허브와 꽃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딱 입에 넣으면 머랭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머랭 자체가 처음에는 사각사각 씹히는 것 같더니 이내 솜사탕처럼 스르르 녹아버려서 금방 사라지고요. 나머지는 푸릇푸릇한 허브와 꽃의 내음이 건강함을 느끼게 해줘요. 네, 자연이 잘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복 타코예요. 옆에 있는 태운 라임을 뿌려서 먹으면 됩니다. 전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식감이네요. 먹었던 전복 중에 가장 부드러웠는데 내가 먹고 있는 게 과연 전복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칠맛도 좋고 정말 맛있었어요. 전복의 부드러움과 함께 바삭함도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뭔고 봤더니 전복 겉면에 보면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것처럼 반질반질한 게 보이거든요. 이게 유바라고 두유를 가열할 때 생기는 표면에 응고된 막이에요. 이걸 걷어내서 바삭하게 표현을 한 건데 유바가 바스락하고 전복과 함께 씹히는 식감이 참 좋습니다. 마지막 한 입은 현미 크래커와 한우 타르타르예요. 가만 보면 그릇 위에 랩을 씌워서 크래커가 둥둥 떠있는 듯하게 표현을 했고요. 한우는 숙성이 된 건지 부드러웠어요. 양념에는 다양한 장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간이 그렇게 세지도 않고 달달한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 페어링은 드우르라는 생산자의 그랑드 리저브 브리 샴페인이고 이제 바닷가재 랍스타가 나옵니다. 아래 하얀 소스는 잣소스이고 랍스타 내장이 소량 들어간 병아리콩 튀일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튀일을 깨서 랍스타와 소스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먹으면 됩니다. 랍스터는 익힌 것도 아니고 안 익힌 것도 아닌 묘한 질감인데 거의 생 랍스터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후기를 좀 찾아보다가 알았는데 콩나물 육수에 익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촉촉하고 프레쉬함이 느껴지는 정말 달달하고 맛있는 바닷가재였습니다. 그 다음이 원래 옥돔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요리는 메뉴에 없는 메뉴예요. 빵을 준비했습니다. 빵이고요. 아니 이거는 앞구르기 5만 번 하고 봐도 아이스크림인데?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직접 만든 사워도우를 가지고 만든 아이스크림인데 단맛은 다 빼고 빵의 느낌만을 살려내는 요리라서 저희는 빵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래쪽에 발사믹과 올리브오일 곁들였습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인데 빵 맛이 난다고 해요. 솔직히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먹어봤는데 진짜 빵 같습니다. 모카향도 느껴지고 굉장히 빵스러운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이게 빵 같은 이유는 아래에 있는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소스의 조화 때문에 더 빵 같다고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 아이스크림인데도 불구하고 설명한 것처럼 단맛이 없고 발사믹과 오일과 어울린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통통한 살을 자랑하는 옥돔입니다. 조개 육수와 고추잎 오일을 이용해서 만든 소스, 그리고 안에 가지가 들어있어요. 위에는 양배추와 백합살이 올라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건강한 맛이고 옥돔 살이 너무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맛으로 떨어지니까 그 어떤 것과 곁들여 먹어도 맛이 좋더라고요. 세 번째 페어링 와인은 리차드 커쇼 와인이었고 다음 음식은 부산에서 온 참 고등어입니다. 아래에는 채썬 감자 그리고 위에는 방아잎이랑 방아꽃이 올라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전복과 랍스타에 이어서 식감이 지금까지 먹어본 고등어와는 다른 부드러움과 촉촉함이 느껴지고 그 와중에 탱글탱글함도 같이 존재해요. 고등어 특유의 비릿한 맛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생선에 숯불향이 많이 배어 있어서 이 정도면은 정말 등푸른 생선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다들 잘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버터 베이스 소스는 레몬의 산미 그리고 토마토가 들어있어서 산뜻한 맛이 나서 더 좋았어요. 우엉 타르트 타탱입니다. 타르트 타탱의 뜻은 이런데요. 그런데 모수에서는 사과 대신에 여러 반찬들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우엉입니다. 노란 소스는 우엉 껍질을 사용한 소스인데 타르트가 겉면이 상당히 끈적해요. 그래서 이에 잘 달라붙어서 불편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맛은 단맛이 많이 나는 편이고 버터 함량도 많은 건지 버터 맛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대 미각이 아닌지라 우엉 맛이 확 느껴지거나 이랬던 거는 잘 모르겠는데 우엉으로 이 타르트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페어링은 레드 와인이에요. 2007년 빈티지인 프랑스 마고 지방의 마오잘리아 와인입니다. 이 다음에 트러플이 나올 건데 지금 나온 와인의 숙성된 향과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이제 제가 제일 기대가 많이 됐던 도토리 국수가 나왔습니다. 볶은 도토리를 이용해서 만든 국수인데 참나물 소스에 국수를 버무려서 위에 트러플을 아주 넉넉하게 올려주셨어요. 방금 만들어 나와서 연기가 펄펄 날 정도로 엄청 뜨거웠고 면을 섞을수록 트러플 향이 퍼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소스가 참나물 소스라고 했지만 거의 버터 소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오일리한 소스였어요. 여기에 살짝 단단하지만 매끄럽고 잘 끊기는 면이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일리해서 자칫 느끼할 수도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양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끼함을 느낄 만큼의 양이 아니거든요. 정말 맛있는데 양이 적어서 시식만 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도토리 국수지만 트러플 맛이 거의 지배를 했기 때문에 트러플 국수라고 이름을 지었어도 아 그렇구나 하고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맛있기는 오지게 맛있고요. 사람이 기대를 안고 가면 조금만 아쉬워도 실망이 쉽게 찾아오기 마련인데 이거는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맛이었어요. 한우 체크살입니다. 아래 육수는 랍스터 껍질과 가스오브시를 넣고 함께 우려낸 육수이고 발효시킨 더덕 그리고 구운 애호박을 곁들였네요. 고기와 애호박이 전부 안 썰려 있어서 큼지막하게 나왔는데 나이프가 따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입에 왕 먹었는데 고기가 워낙 지방이 많고 부드러워서 먹는 데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체크살 맛있고 좋았는데 고기가 적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식과 같이 먹을 마지막 페어링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루시옹 지역의 1979년 수확된 포도를 이용해서 산화와 숙성을 반복한 디저트 와인입니다. 아우 숨차. 색이 진해서 꼭 위스키 같네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독해서 진짜 좀 위스키 같은 맛이 나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후식들이 줄지어 나올 겁니다. 패션후르츠, 김슈, 체리 아이스크림, 증편, 약과, 마실 것 이렇게요. 우선 이건 백향인데 패션후르츠라고 많이 부르죠. 이게 새콤을 넘어서 상당히 시큼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큼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그랬는데 안에 커스터드 크림이랑 쿠키 크럼블도 있어서 중간에 달달한 맛이 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김슈라고 해서 저는 이 안에 김으로 만든 크림이 들어가 있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은 이 겉에 있는 빵에 있고 안에는 다시마 크림과 다시마 잼이 들어 있습니다. 김 향이 의외로 많이 나서 진짜 신기했어요. 체리 아이스크림 위에는 위스키를 부었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위스키 부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체리 아이스크림이 안에 스모크 젤리와 치즈도 들어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뭐랄까 도전이 느껴지는 아이스크림 맛이랄까? 젤리랑 치즈 때문에 맛이며 식감이며 되게 자유분방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증편은 윗부분에 보송보송 피어있는 게 되게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식용 곰팡이를 36시간인가 배양한 거라고 해요. 보송보송한 부분을 꼭 혀에 먼저 닿게 해서 먹으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몽글몽글 느낌이 좀 이상하지만 맛은 있습니다. 약간 술빵 먹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작지만 알찬 맛인 약과랑 마실 것은 커피랑 차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따뜻한 차로 마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수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오랜만에 영상 길이가 10분을 훌쩍 넘었네요. 저는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사실 메뉴 리스트는 이렇게 간략하지만 나오는 음식은 보셨다시피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아쉬운 음식들이 좀 있긴 했지만 이것들을 능가하는 더 맛 좋은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수는 런치에 이어서 디너도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특히 랍스터나 전복, 고등어 이런 음식들이 기존에 느꼈던 것과 다른 식감과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이곳만의 특색이 있는 평범하지 않은 식당이구나 싶었고 그래서 정말 미식하기에도 너무 좋은 경험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런치에는 이렇게 솥밥도 함께 나오는데 런치 코스가 은근히 배가 차는 구성이라서 첫 방문이시라면 런치로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